안녕하세요. 플랜트리입니다. 플랜트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목조주택 전문 시공사입니다. 목조주택 외길 홀루 대표님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플랜트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그리고 시공 전후가 투명한 집을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랜트리 고정윤 실장입니다. 오늘은 설계 단계에서 좀 고통받으시고 비용을 많이 쓰시고도 그 설계 도면을 버리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건축주님들을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종종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는 예산이죠. 평당 얼마 계산법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당 얼마 계산법이라는 게 이렇게 그건 약간 아파트식 계산법이거든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벽 지붕이 없기 때문에 바닥 매 면적만 알면 돼요. 집값을 산정할 때. 그래서 몇 평이냐, 평당 얼마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택은 약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똑같은 바닥 면적에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바닥 면적은 같지만 이렇게 건물의 규모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에서의 그 비용을 생각하실 때는 바닥, 벽, 지붕의 면적을 다 더한 것이 건축비가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30평보다 오른쪽에 있는 28평이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면적이 바닥 평당 얼마의 개념으로 보시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많이 갭이 차이 나죠. 2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이라 해도 이렇게 된다면 이 건물보다 이 건물이 2배 이상 비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고 주택 요즘에 평당 뭐 500만 원 한다더라, 이걸로 계산해서 난 진짜 예쁜 집을 지을 테야,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설계에 큰 투자를 하셔서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건축비를 가늠할 수 있는 설계사분을 만나서 설계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건축주분들은 원래 다 집에 대부분 처음 지으시는 것이고, 건축사분들은 늘 건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래도 주택 건축비를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는 건축사분과 일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비를 가늠하실 수 있는 설계사분이 설계를 해주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 대략 평당 집이 500만 원 하니까 30평 정도 설계하면 되겠다, 내가 좀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해도 뭐 대략 500이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뭐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집을, 그리고 건축주분 중에는 설계에 되게 좀 공을 들이고 싶어 하시는 건축주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도면에 온갖 인터넷에 도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 다 넣어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도면들이 탄생돼요. 예를 들어 이런 집, 이거 핀터레스트에서 그냥 무작위로 떠온 겁니다. 좀 제가 호화주택 사진을 뽑아온 건데요. 평당 얼마의 개념을 가지고 주택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막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뭐 얼마 비싸봤자 뭐 얼마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좀 호화주택 같은 도면을 가져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을 해보면은 대략 요즘에 지어지는 주택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한 거와 완전 다른 집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좀 한 사례이기도 한데 온갖 테크닉이 다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좀 과열됐다고 할까요? 건물 디자인, 내부 디자인이 좀 과열되고, 이것을 실제로 만들기에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평당 개념을 잊어버리는
도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도면을 못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너무 이쁘게만 만드는 디테일에 과열되어 있거든요. 몰딩을 없애고 장을 천장까지 올리고 막 이런 테크닉, 타일의 모서리를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못생긴 것과 이쁜 것 중에는 당연히 이쁜 것이 좋은 거니까요. 이런 기술들은 좀 아파트는 구조 변경이나 단열 변경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인테리어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건축 시장에서 그런 기술들은 지금 엄청 과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집의 기능적인 부분은 잘 몰라요. 인테리어 하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건축사님도 잘 모르고, 또 보통 건축사님들은 주택 건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축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일 손 많이 가고 제일 뒤에 봐줘야 되는 것도 많고 제일 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짓는 설계비보다 상가 건물이라든지 큰 상가 건물이라든지 고층 빌딩 같은 건물을 설계하고 설계비를 받는 게 훨씬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한마디로 주택 건축 재미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건축사 분이라고 해도 주택 시공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건축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다 보통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건축주님은 설계에 관심이 많은 건축주님이 큰 돈을 내고 설계를 받았을 때, 나는 이 건축주한테 이 돈값을 하는 설계안을 내줘야겠다, 이런 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여줄 수밖에 없냐면 예쁜 디자인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좀 오류가 생기는 거죠. 건축주분님은 바닥 평당 얼마로 건축비를 예산하고 설계 과열해서 설계에 예쁜 디자인의 집을 그리기를 지정하다 보면은 정사각형보다는 들쑥날쑥한 집이 더 이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집들을 그려 오시게 되고 그거를 시공자인 저 같은 사람이 견적을 해보면 금액이 훨씬 오버가 돼가지고 그 도면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그렇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건축주님들이 주택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설계에 설계의 비중을 크게 보시고 좀 설계에 힘을 쓰시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죠. 설계에 그거 별거 있나? 거실 하나, 방 하나, 주방 하나 이렇게 적당히 배치해서 그냥 그리면 설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디테일 없는 도면을 가져오시는 경우, 네, 디테일 없는 도면을 가져오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디테일이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붙이고 무엇을 붙여서 방수를 하고 단열을 하고 창호 주변은 이렇게 후레싱을 어떻게 놓고 나무를 어떻게 놓고 이런 정말로 만들 때 필요한 디테일이라고 하죠. 단열재 여기 창문 위에 끼고 열교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디테일인데, 디테일 도면 같은 거 하나 없고 그냥 도면을 가져오십니다. 서너 장짜리 도면을. 좀 답답하죠. 시공자 입장에서 이걸로 어떻게 견적을 내나, 뭘 어떻게 만들나. 도면이라는 설계라는 것이 도면이고 설계도인데, 무엇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인데 그런 게 한 개도 없죠. 예를 들어서 벽 두께를 200으로 그려오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층에 화장실,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벽 두께가 300에서 400 정도 되거든요. 벽 두께를 늘려버리니까 화장실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결국엔 또 그 도면을 못 쓰고 다시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정리하자면 정리하겠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예산이 고려되지 않은
도면, 아파트식 평당 얼마 계산으로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디테일이 없는 도면. 그냥 선으로 쭉쭉 선으로 그냥 디테일 한 개도 없이 선으로 도면을 가져오시고 시공사한테 이대로 집을 지어주세요 하는 경우, 그 실제 어떻게 붙일지 벽 두께를 산입하고 계단을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뭐 방 하나가 없어진다든지 옆집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 그래도 디자인은 이쁘니까 도면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시공사에서 벽 두께를 산정하고 울퉁불퉁한 거기서 단열재를 다 붙이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시공사하고 건축주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건축주님 그 도면대로 이렇게 하면은 돈이 크게, 디자인은 이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건축주님은 그때 아시는 거죠. 그때 아셔가지고 시공사에, 설계사에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시공사랑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데 이 부분을 좀 비용 적게 나오게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건축사 사무실에서는 불쾌하죠. 보통 그 건축사분들이시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시공사는 목수나 이렇게 시공자라고 좀 무시하는 경우도 아직까지도 있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린 도면을 시공사에서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분 좋게 해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한두 번은 무료로 적은 양에는 해줄 수 있죠. 근데 뭐 자꾸만 두 번, 세 번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일이 생기니까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건축주님은 비용 또다시 증가되는 설계 비용 때문에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설계사분은 자기가 설계한 걸 자꾸만 수정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도면 예쁜 상태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으니 건축주님이 요청하니까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냥은 하기 싫고, 그래서 자꾸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중간에 있는 건축주님은 그 설계사의 도면대로 했을 때 안 했을 때 시공사가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100원이 드는데 이렇게 했더니 1000원이 듭니다. 별 크게 큰 디자인 포인트가 아니면 그냥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차라리 설계 비용을 조금 수정 비용을 내더라도 바꾸는 게 낫겠거든요. 훨씬 절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중간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시공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하신 대로 그 설계사님이 그려주신 도면을 수정 없이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게 제일 시공사 입장에서 머리도 아프지도 않고 책임도 없으니까. 그런데 또 건축주님 생각해서 건축 비용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시면 또 그걸 가지고 그 건축사 사무실에 가게 되고, 중간에서 되게 우시는 건축주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버리고, 몇 천만 원이 된 도면을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설계하시는 분도 한두 분이 아니고 꽤 많은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제가 자주 보게 됐습니다. 네, 실제 있는 일이고 자주 있는 일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도면을 대충 그려오신 분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뭐 도면이나 선어장고 평면도하고 그냥 인면도 이것만 가져오시고 선 몇 개로 되어 있는 인면도 가져오신 다음에 시공사에 와서 지어주세요 하면은 시공사가 다 어떻게 만들지 정해야 되거든요. 벽 뭐 붙이고, 안쪽을 뭐 붙이고, 단열재를 뭐 쓰고, 밖에 뭐 붙이고 그 일 많거든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공사가 건적비를 요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 플랜트리는 건적비를 요구합니다. 왜냐면 도면을 거의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벽 두께도 완전히 달라지고, 높이, 바닥에 마감하기 전에 단열재를 몇 넣고, 뭐 온돌 배관을 몇 센치 넣고, 이런 거 다 결국엔 다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거의 설계를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고, 시공사에서 그린 도면을 가지고 다시 건축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시공사가 이렇게 해서 도면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수정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수정, 이 정도 수정이면 제가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정 비용 청구하게 되고, 디테일 도면을 또 어설프게 요구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 청구하게 됩니다. 아예 손을 떼버리는 사무실도 있어요. 그러면 시공사랑 다 알아서 그리고 일단은 착공허가 이걸로 낼 테니까 나중에 설계 변경은 그냥 한번 하자. 뭐 이렇게 그 비용 한 번 더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가버림. 네. 그러면 중간에 건축주님이 뭐가 되냐면은 이 도면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그 도면이 도면이 되는 것인가? 뭐 이리 변경 저리 변경 되면서 내 컨셉은 살아있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막 돈에 맞춰 처음에 도면을 만들었는데 큰 돈을 주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수정되고 저렇게 해서 비용에 맞춰서 여기 깎이고 저기 깎이고 하다 보면은 그 도면의 핵심이 없어져 버려요. 집은 만들어지는데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중요한 로망 같은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린 도면하고 또 만들어진 도면하고 너무 달라져 버려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이 맞나? 이렇게 그래서 또 다시 도면을 버려버리죠. 도면을 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핵심은 그 좋은 주택 회사를 고르는 걸로 귀결되는데, 그 설계라는 것이 예산도 설계거든요. 예산 설계도 중요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설계하실 때는 그 예산에 맞게 설계되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디테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축주분이 이런 거 다 확인하기 힘들긴 합니다. 디테일까지 확인하기 힘들긴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PCV협회 표준 디테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외장재, 제일 안쪽에 내장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에 있는 벽 속에 들어있는 디테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정해 놓아야 금액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없이 예산을 뽑기가 사실 힘듭니다. 네, 설계라는 것은 예산 설계도 돼야 되고 디테일이 있는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몇천만 원 도면 쓰고도 그 도면을 쓰지 못하고 버리는 일, 그 다음에 몇천만 원 쓰지는 않았지만 도면을 그래도 저렴하게 해오셨는데 그 도면을 쓰지 못하고 다시 추가 비용을 막 만들면서 도면을 그리셔서 설계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건축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서 들쑥날쑥하고 지금은 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보다 평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오른 것 같습니다. 저에너지 하우스 경우에요. 또 힘드실 텐데 그 설계 때문에 또 몇천만 원 쓰시고도 그 도면을 못 쓰고 버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랜트리 고정용 실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